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구 경북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 시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대응에도 공동협력하기로 했으며 8월 중에는 경북도지사가 대구를 방문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와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경북도는 발간 기념회에서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이에 기여한 시민과 자원봉사자, 의료진 등에게 백서를 전달했습니다. 백서는 에이펙 유치 선언부터 개최지 선정, 준비 과정과 정상회의 성과, 포스트 에이펙 전략까지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화보집은 정상회의의 주요 순간과 생생한 현장을 시각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백서와 화보집이 에이펙 성공 개최의 경험을 담은 정책 자산이자 미래 세대의 경북의 도전과 성과를 전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농식품 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정호 한국식품연구원 단장과 이원영 경북대 교수가 AI 시대 미래성장 식품산업과 경북식품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 이후 이세벽 경북대 교수, 박재홍 영남대 교수, 양정우 동국대 교수, 최종현 경북연구원 단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K푸드 세계화에 대응한 경북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중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합니다. 순례단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고등학생 32명과 초중등교사 26명 등 모두 58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선양과 하얼빈을 탐방하는 구국의 길, 상하이와 충칭 등을 찾는 독립의 길 두 팀으로 나뉘어 안중근 의사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합니다. 이번 순례에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 선생과 항일 의병투쟁을 이끈 신돌석 의병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순례를 마친 뒤 오는 8월 14일 나눔 한마당을 열어 참가자들의 탐구 결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 교육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한 반도체 방사선 신뢰성 평가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경주 양성자 과학연구단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성자 가속기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을 함께 개발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양성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중심 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화장품 전문기업인 MR이노베이션과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MR이노베이션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내 6,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신규 공장을 짓고 제조 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이번 투자가 화장품 특화단지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의 추가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의 첫 입주 기업인 바이노텍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노텍은 226억 원을 투자해 특화단지 내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춰 지역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바이노텍은 준공식에서 경산시 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DG엔텍이 경산시 4호 나눔 명문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눔 명문 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고액기업 기부 프로그램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대국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1,500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대구와 광주의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도박 자금 1,5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주 야간 교대로 자금 세탁 업무를 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500만 원과 금 10돈, 대포 통장 72개, 대포폰 97대 등을 압수했으며 추가 공범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대형 산불과 최근 집중호우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통합 심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피해 지역을 찾아 심리 상담과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심리적 응급처치 24건, 상담 52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4회, 맞춤형 마음 회복 프로그램 32건을 진행했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과 안동기상대가 의성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건강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은 주민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부채와 물, 팔토시 등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된 지역에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인 중단과 이동, 확인 실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이 당초 7월에서 9월 이런 것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한 여름철에는 40도를 육박하는 날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 중대 경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면서 또 섭씨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이 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는데요.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면 고령자나 야외 근로자분들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2,599동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지역 등에 있는 920동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도와 시군,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시설 안전성과 배수 소방시설 등을 종합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해 재난 발생 이전에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하고 오는 10일까지 안동과 의성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주민 대피 체계에 대한 안전 감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가축 폭염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피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207곳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사육 밀도가 높은 농가와 과거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165억 원을 투입해 축사 냉방시설과 비상발전기 설치,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축종별 사양관리 요령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상호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도시 재생, 경제 교류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 경북도의 AI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전통주 문화대축전과 문화예술교류전에 나라현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대학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대구대학교가 제14대 총장으로 윤재웅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를 선임하며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윤 신임 총장은 풍부한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윤재웅 신임 총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핵심 방향성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대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갈림길에 선 시기에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리는 대구대학교의 명확한 비전은 바로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지속 가능한 100년 대학, 이른바 프라이드 DU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의 진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총장인 저부터 먼저 앞장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미래를 빚어가는 따뜻하고 강한 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있으신지요? 네,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대학이 함께 마주한 구조적 위기입니다만 우리는 이를 오히려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는 소모적 경쟁을 넘어서 학생과 사회가 스스로 선택하는 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AI 기반의 역량 및 진로관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의 생애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전공을 확대하고 융복학 교육을 활성화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을 찾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혁신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대학은 상업탑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으며 지역 혁신을 이끄는 혁신 플랫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라이즈 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북 전략산업 앵커대학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7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배출한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우수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명동 캠퍼스를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학생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기업은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의 든든한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지역 정주역 인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훌륭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해 든든하게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뼈를 깎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의 끈끈한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학 교육과정에 가감없이 반영해 주시고 지자체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과 대학이 눈부시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대학교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전남 서남해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을 확대 등재하면서 무안과 여수, 고흥갯벌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 위로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릅니다. 갯개와 칠개, 짱뚱어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이로써 세계자연유산의 이름을 올린 한국의 갯벌은 보성, 순천, 여수, 고흥을 연결하는 갯벌을 비롯해 신안과 무안을 잇는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그리고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입니다. 특히 전남 갯벌은 여자만과 다도해를 따라 이어지는 넓은 연안 습지로 철새 이동 경로와 해양생물 서식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로 전남은 기존 보성, 순천, 신안 갯벌에 무안, 고흥, 여수가 포함돼 우리나라 갯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는 물론 서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를 연결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등재가 됨으로 해서 9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9개 지자체 함께 금년에 잠정 목록 등재된 북한에 있는 갯벌, 그리고 이미 세계유산되어 있는 중국 보헤이의 갯벌과 함께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 황해 중심으로 한 이 갯벌을 가지고 전 세계 세계유산의 모델로서 국제적인 협력의 모델로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확대는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대한민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은 1,1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조류 17종이 관찰되는 생태자산입니다. 무안구는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갯벌은 오랜 세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갯벌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대전환의 시기에 무안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도 여자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과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지켜온 여자만 여수 갯벌이 오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갯벌이 우리 생명을 지켜온 갯벌이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첫 등재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한민국 갯벌의 세계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전남 해안 생태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